자, 이제는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 중에 흐름의 중단과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시는데요. 자, 흐름의 중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for에서 반복문에서 특정한 조건에 맞게 i의 for을 빠져나올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반환이라는 것은 함수의 리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함수의 리턴 역시 하나의 흐름의 중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쭉 수행이 되다가 if문을 만나서 바로 리턴할 수 있으면 아래에 있는 것을 수행하지 않고 함수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프로그램의 흐름의 제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흐름 제어와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리턴이나 브레이크나 컨티뉴인데요. 자, 브레이크나 컨티뉴는 모두 룹과 관련이 있고요. 리턴 같은 경우에는 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에는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하거나 혹은 특정한 라벨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서 라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히 람다식을 사용할 때 이 라벨을 사용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뒤에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외 처리문입니다. 예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두 if문을 사용해서 또 예외를 처리할 수 있겠지만 또는 뭐 입력이라든가 파일 읽는데 오류가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렇게 if문으로서는 예외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혹은 특정한 입력이나 출력할 때 디바이스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if문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외 처리문, 여기는 try, catch, final 이 예외 처리문을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f문으로 입력을 검사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비헤비어를 검사하면서 예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특정한 시스템 문제 혹은 뭐 어떤 우리가 if문을 처리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try, catch, finally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흐름 제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흐름 제어문 가운데에서 return이나 break continue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return은 일반적으로 함수 내에서 값을 반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지금 add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return해서 자, 입력에 a와 b로 인자가 들어오는데 두 값을 더한 값을 return하게 되는데 자,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print ll에서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라는 프린트문이 있죠. 실제로 이 아래 이 부분은 자, return 때문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문장이 되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return 값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fun 같은 경우에는 unit이라는 어떠한 키워드를 써서 이 함수는 return 값이 없습니다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return unit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이 함수에서는 return을 하기는 하지만 반환되는 값은 없습니다 라고 명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닛을 아예 생략을 해서 우리가 이 함수에 return은 하지만 반환값은 없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아예 return문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경우를 많이 사용하겠죠. 대부분 이 경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 혹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값이 없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리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람다식에서 리턴을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람다식을 배울 때는 자, 어떻습니까? 리턴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실제로 람다식에서는 리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그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간 람다식이 리턴할 때에는 자, 이 람다식을 사용한 파라미터를 받아들인 그 함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 로컬 리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역 반환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예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inline lambda라는 그러한 함수가 있는데요. 자, a와 b를 파라미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out이라는 게 뭐죠? 파라미터인데, 자, 함수가 파라미터로 들어와 오는 자, 하이오더 함수, 고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고차 함수는 자, 이 inline lambda라는 함수에서 실제로 사용되는데 a와 b를 받아들여 사용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래처럼 간단하게 자, 실제로 람다식을 집어넣어서 자, 이것을 뭐합니까?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식은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자, 13과 3이 a와 b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 요 out이라는 함수가 람다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a가 b가 들어가요. 그럼 13과 3이 a와 b 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리절트에다가 a와 b의 더한 값을 두고 리절트의 값에 따라서 자 보시면 리턴을 하죠. 근데 리턴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람다식이죠. 람다식의 리턴은 원래 금지되어 있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자 보세요. 자, inline 람다라는 함수 내에 파라미터로 이 람다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리턴을 사용했거든요. 이 경우는 자, 이 람다식의 리턴이 아니라 실제 이 inline 람다의 리턴입니다. 그래서 로컬, 비로컬, 그러니까 non 로컬 리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non 로컬이죠? 로컬이면 사실은 이 out에서만 나가야 되는데 non 로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함수를 호출한 이 함수에서 리턴하는 것이죠. 그래서 non 로컬 리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람다식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리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과 함께? 자, 레이블, 라벨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람다식의 함수 이름 다음에 어떤 레이블, 라벨 이름을 붙이고 저기 뒤에 보시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at이라는 기호가 있죠. 자, 골뱅이라고 부르는 at이라는 기호가 있고 라벨 뒤에 at을 넣어서 자, 이 람다식도 우리가 리턴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로컬 리턴이죠. 그래서 람다식에서도 로컬 리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 라벨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라벨은 이런 식으로 라벨 이름 뒤에 골뱅이 표시 at이 붙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앞에 우리가 사용한 inline 람다가 똑같은 그런 함수고요. 그리고 out 역시 지금 함수로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함수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람다식인데 앞에 lit이라는 레이블이 붙었죠. 그리고 자, 리턴에 하는데 자, at lit이 리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자, 리턴 하는데 앨리스로 하세요라는 의미죠. 그럼 고로 다시 말해서 자, 이 람다식만 끝내세요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는 리턴이 붙었고 앞에 람다식 앞에 레이블이 없죠. 이 경우라면 리턴을 하면 자, 이 함수 자, 결과적으로 inline 함수가 끝나는 거죠. inline 함수가 끝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턴 여기 리턴이라는 이 함수도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print라는 것이 끝나지 않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리턴을 하는데 뭐만 끝내는 겁니까? 지금 자, 이 inline 람다 요 함수만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로컬 리턴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println end of the left function의 요 레이블 요 부분은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non local return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inline 람다 안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고요. 자,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inline 람다 안에서 수행이 되면서 리턴을 하는데, 이 리턴은 자, 가만히 보시면 inline 람다를 호출한 리턴 함수에 리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현재 5번째 라인 이 부분이 찍히지 않는 것이지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자, inline 람다 함수의 끝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end of the ref function이라는 이 부분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앞에서는 read at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예 자, 이 람다식을 파라미터로 갖는 함수를 이름으로 쓰면, 자, 암묵적으로 자, 이 함수만을 끝내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let 펑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로컬 리턴을 유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println end of the let 펑션이 여기서 프린트가 되는 것이죠. 자, 앞에 이 코드와 이 코드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위는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레이블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레이블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 함수, 이 람다식을 파라미터로 갖는 inline 람다 이 함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람다식에서도 리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 이렇게 레이블을 사용하면서, 레이블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고요. 어디 앞에? 자, 이 람다식 앞에 써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람다식을 파라미터로 갖는 그 함수의 이름을 써서도 자, 이 리턴, 그러니까 람다식과 함께하는 리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익명함수를 사용해서도 역시 리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 람다식에서는 리턴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익명함수에서는 리턴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익명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fun이 붙습니다. 그리고 fun 뒤에 어떤 파라미터 리스트가 붙는 것을 우리가 익명함수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역시 inline 람다를 그대로 쓰는데, inline 람다라는 함수를 여러분께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세 번째 파라미터가 어떤 out이라는 펑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out이라는 펑션을 지금 익명함수를 사용해서 정의하고 있죠. 보시면 여기 그냥 리턴이 있고요. 자, 이 리턴은 우리가 앞에 람다식에서 at을 사용해서 레이블을 사용한 리턴과 같은 행위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오롯이 뭡니까? 로컬 리턴이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리턴을 하면 이 inline 람다만 끝나지 let 함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수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람다식을 사용해서 또 at을 사용해서 어떤 함수를 리턴하는 것과 익명함수를 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getMessage라는 것을 람다 함수로 정의했죠. 그래서 num을 파라미터로 받아들여서 num이 1과 100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에러를 리턴하는데, 에러를 어디로? getMessage로 리턴하는 것이죠. 근데 끝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return at 람다를 내서 레이블로 끝냈습니다. 근데 익명함수를 사용하면 좀 더 깔끔하죠. 자, getMessage의 익명함수를 정의했는데, 자, num을 파라미터로 받아들이고 num이 1과 100 사이의 것이 아니라면 에러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success를 리턴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람다식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익명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가면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브렉과 컨티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리턴은 함수와 함께 생각했던 것이었고요. 자, 브렉이나 컨티뉴는 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나 while 혹은 do while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브렉을 통해서 특정 조건에 맞으면 i의 브렉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아래 부분을 실행시키지 않고 다음 while 문을 계속 유도하는 것이죠. 자, 좀 살펴보시면요. 여기 forup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반복 조건이 맞는 동안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이 수행되는 거죠. 근데 어떤 중단 조건이 있어요. 이 중단 조건을 만족하면 브렉을 통해서 아예 이 forup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뭐와는 관련 없이 이 반복 조건은 관련이 없이 이 forup을 빠져나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조건과는 다른 중단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브렉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continue는요. 브렉은 i의 forup을 빠져나오지만 continue는 아래에 있는 것을 실행시키지 않고 다시 되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정리해 보세요. 자, forup에서 브렉을 사용하면 바로 빠져나오지만 continue를 사용하면 아래 것은 실행시키지 않고 다시 되돌리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 예에서 보시면 자, i가 3인 경우에는 브렉을 사용하죠. 그러면 자, i를 1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늘려나가면서 아래에 있는 걸 실행하는데 만약에 i가 3이 되면 forup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브렉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자, 1, 2까지만 찍히고 말 겁니다. 근데 만약에 continue를 사용하면요. 자, i가 들어가는 것이 1, 2, 3, 4, 5죠. 브렉을 사용할 때 3을 만나면 아예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continue를 사용하면 자, 어떻게 되죠? 자, 1일 때는 프린트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에 안 걸리니까. 2일 때도 역시 프린트하죠. 3일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continue라면 프린트를 수행하지 않고 되돌리죠. 그래서 3이 찍히지 않고 자, 4부터는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1, 2, 4, 5만 프린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렉을 집어넣는 경우와 컨티뉴를 집어넣는 경우를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라벨을 리턴과 사용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람다식에서 리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레이블을 사용했었습니다. 라벨을 사용했었는데요. 브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렉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forup이 두 개 있어요. forup이 두 개 있어서 자, 두 개 있어서 지금 첫 번째는 1부터 5까지 쭉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forup도 1부터 5까지 증가시키는 경우네요. 근데 여기 지금 브렉이 있어요. 여기서 브렉이 있으면 반드시 자, 이거와 가장 가까운 여기 룹을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first at, second at을 붙이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빠져나와야 할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지금 break at firs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second at 이 두 번째에 있는 forup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깥에 있는 이 forup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어떻죠? 자, 이 경우라면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경우에는 자, i가 1부터 5까지 증가하면서 안에 있는 j도 역시 1부터 5까지 증가하는데 j가 3인 경우에는 자, 브렉을 통해서 second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이 될 건가 하면은 자, 첫 번째 i일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1 땡땡 1 자, 1 땡땡 2까지 수행이 되고 자, 3을 만나면 어떻죠? 자, 여기 세컨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끝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여기에 i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땡땡 1, 2 땡땡 2 그리고 3을 만나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다시 3 땡땡 1, 3 땡땡 2 이런 식으로만 수행될 거예요. 이것을 1부터 5까지 수행하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어떻죠?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i의 first를 끝내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자, 1 땡땡 2를 찍고 1 땡땡 2를 찍으면 i의 여기서 first를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좀 구별해 두시면 아마 네이버를 사용할 때의 경우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경우를 이해해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브렉을 컨티뉴로 바꿔서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